3단원의 소단원 2 통일시대의 우리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9쪽 펼쳐 놓으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언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닌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왜 극복해야 할까? 그리고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의 소단원 열기 먼저 살펴봅니다. 다음은 한 학생이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을 상상하여 쓴 시입니다.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옆에 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읽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혼잣말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안민경.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 쿵쿵따 끝말 잇기 하자. 설악산 쿵쿵따, 산골 쿵쿵따, 골키퍼 쿵쿵따, 잠깐. 골키퍼가 뭐냐? 문지기지? 문지기가 뭐냐? 골키퍼지. 하하하. 북한 친구 백두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이연.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쿵쿵따 끝말 잇기 하자. 강타기 쿵쿵따, 기차표 쿵쿵따, 표준어 쿵쿵따. 잠깐, 표준어가 뭐이네? 문화어지. 문화어가 뭐야? 표준어지. 하하하. 남한 친구 한라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1연과 2연은 짜임이 비슷하지 않아요?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뭐뭐 하자, 뭐뭐 쿵쿵따. 표현법 뭘까요? 맞아요.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연과 2연 자체가 대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 쓸 수 있습니다. 학생이 쓴 작품이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남한과 북한말이 다른 것 같기도 한 남한말, 북한말 서로 맞춰가며 끝말 잇기 하느라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너무너무 짧지요. 반쪽이의 꿈. 그랬는데 이 작품도 먼저 개관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표현을 잘 했다. 그러면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개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당연히 요즘 학생이 지은 거니까 현대시이고 내용을 묻는 다음에 서정시이고 중심 소재는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통일된 이후 학교에 쉬는 시간에 남한 아이와 북한 아이가 섞여서 끝말잇기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주제,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은 매일매일 즐겁다. 특징으로 통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노는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1연과 2연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 끝말잇기를 하며 남북한의 학생이 서로 언어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개관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학습지에 제시해 줄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교과서 120쪽에 통일시대의 우리말 왼쪽에 빈 공간 많잖아요. 거기에 가정입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표준어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표준어라는 말 자체도 남한 중심이긴 합니다. 북한은 문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준어를 남북한 공통의 표준말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빈 공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서 200자 이내로 적어봅시다. 200자 이내라고 하여서 50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한 150자 정도는 표준어를 정한다면 뭐 나름대로 기준이라거나 또는 어떤 말을 표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유를 함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한두 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들 선생님 의견 신경 쓰지 마시고
서울말을, 우리 남한의 표준어를,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분단 이전에도 서울이 조선시대에도 수도였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를 말하라면, 남한은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우리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우리말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에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걸 순화어로 이렇게 순화시킨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있으나 나름대로 순 우리말을 살려쓰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외래어는 그 순화어를 조금 한번 다시 다듬더라도 그 북한에 있는 순수 우리말을 좀 살려서 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혹시 참신한 생각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20쪽의 위에 쓰여져 있는 글 확인합니다. 다음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한 글입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이 글도 읽고 넘어가면 좋은 것이 설명한 글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본문을 읽기 전에 설명문이구나. 남북한의 언어 차이. 중심 내용 소재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 아래에 눈사람은 생략하고 내용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온 까닭은 통일시대의 남북이 어려움 없이 국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래서 남북이 어려움 없이 국어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바라요라는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건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틀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밑줄을 쳐 두었습니다. 선생님도 곧잘 바래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래요, 바램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왜 말할 땐 자꾸 실수하잖아요. 바라요가 맞는 표현이고 바래요는 틀린 표현입니다. 기본형 제시해 두었습니다. 바라다 그러면 어떤 것을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것, 뭐뭐하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바라요, 바람이 맞는 표현인 것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 선생님이 거기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안 나누고 본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2까지 보고 2번까지 보고 맞춤법과 관련해서 참고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대의 우리말 권재일 씨의 글인데 함께 봅니다. 남북한의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춤법이 조금 다르고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도 있어요. 언어의 차이가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북은 서로 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여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해요. 이제 저와 함께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선생님이 밑줄 쳐 놓은 거 맨 처음 먼저 보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 차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놓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오해와 불신이 생길 것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거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기 때문에 문답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남북한 언어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맞춤법과 어휘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제시해서 선생님 굵은 글씨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언어 차이가 너무 커지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 있다. 한민족이라는 생각도 옅어질 수 있다. 언어 차이가 너무 심하면. 그래서 언어 차이가 남과 북이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이 교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까닭이 나왔습니다. 왜 회복해야 한다고요?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남북이 교류하고 통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두격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21쪽 살펴봅니다. 우선 눈사람 이야기.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맞춤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맞춤법의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맞춤법의 차이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지금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1988년에 제정한 맞춤법을 따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 2010년에 제정한 규범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 둘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은 둘 다 1933년 조선어 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뿌리는 동일하게 33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분단 이후 서로 교류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지요.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남한,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북한,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차이가 보이죠?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한은 나룻배, 북한 나룻배. 아, 우리 남한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갔는데 북한에는 없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남한은 이용, 북한은 리용. 한자 말인데 이용할 리자를 남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맨 앞에 두음에 리을이 오면 이응으로 바뀌잖아요. 리을이 오면 간혹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로인이 노인 이렇게 되기도 하고 리발소를 이발소 바꾸는데 북한은 바꾸지 않는다고요. 또 건널 것이다. 것은 의존명사인데 의존명사 띄어 썼는데 북한은 건널 것이다. 붙여 썼습니다. 차이점 동그라미 쳐놓고 가시고 그렇다면 다시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까요?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로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루배로 써요. 또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해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표기해요. 마지막으로 띄어쓰기가 달라요. 남북한 모두 공통점이에요.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널 것이다처럼 의존 명사를 붙여 써요. 북한은 의존 명사를 붙여 썼다. 단어 단위로 띄우는 건 똑같다. 단어는 여러분들 쉽게 1학년 때 배운 품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품사, 낱말, 단어. 단어는 띄어 쓴다.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 표기했는데 남한은 합성어를 표시할 때 실제적인 발음을 고려해서 사이시옷을 씁니다. 나룻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북한은 합성어를 표기할 때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형태를 밝혀서 나루 더하기 배니까 나루배 형태를 밝혀서 썼다. 남한 발음을 고려해서 사이시옷을 추가했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 제25항에서 한자말은 소리 마디마다 해당한 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 첫 번째 맞춤법의 차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합니다. 남한과 북한 맞춤법이 어떻게 다른지 세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시옷 남한은 표기함, 나룻배, 발음을 중시해서 북한 표기하지 않음, 나루배,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기 위해서 두음법칙 남한은 인정함, 그래서 이용 북한은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리용. 띄어쓰기 남한은 의존명사를 띄었음. 건널 것이다. 북한 의존명사를 붙였음. 건널 것이다. 차이점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띄어쓰기는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건 공통점인데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규정해서 의존명사를 붙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공통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건 남북한이 공히 같다. 부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시옷 두음법칙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 작년에도 얼핏 일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시옷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 제30항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를 들자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앞말은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오는 말이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 된소리 빨리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겹쳐서 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게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룻배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나루, 우.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있는 배, 예사 소리가 발음할 때는 나루, 빼,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다 보니 사이시옷이 다시 발음상에는 디귿으로 발음이 나잖아요. 대표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나룻배라고 읽게 되기 때문에 나룻배와 나룻배 두 개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처럼 나무 더하기 가지가 나뭇가지 이렇게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옷 들어갔고 내 더하기 가가 내가 이렇게 나니까 사이시옷 들어갔고 맷돌 같은 경우도 매 더하기 돌이 맷돌 이렇게 나니까 사이시옷 첨가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깃불, 모짜리, 바닷가, 아랫집, 조개살, 혓바늘.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뭔 소린가 한번 예를 들자면 맨나물 그래서 매 뒤에 뒷말이 나물이 왔는데 나물의 첫 소리가 니은이잖아요. 이 니은 앞에 시옷이 물론 시옷이 안 붙을 때 매 더하기 나물에서 발음할 때 맨나물 니은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첨가시켰다 그 소리고요. 아래 더하기 니 같은 경우도 니은 앞에
모음으로 아래 끝난 상태에서 발음할 땐 아랫니 이렇게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넣었다고요. 아랫말 마찬가지. 뒷머리, 잇몸, 빗물. 또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뭔 소리냐면 둘의 더하기 1인데 뒷말의 첫 소리가 1은 사실은 이응이 음가가 없는 거니까 모음인데 거기에 둘엔 니은 발음도 나지만 닐 이렇게 니은 소리가 니은 덧난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이시옷을 둘에 첨가했다는 소리예요. 뒷닐, 님 맛 이것도 마찬가지. 백엔 닛, 깻잎 니은 소리가 덧나다 보니까 사이시옷을 넣었다고요. 이거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문제, 사이시옷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사이시옷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앞에 그 순 우리말 결합할 때처럼 뒤에 말이 된 소리로 바뀔 때 귀병, 그럼 귀는 순 우리말이지만 병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할 때 뒷소리 비읍이 귀병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었는데 사이시옷을 쓰다 보니 다시 또 사이시옷을 발음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사이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하니까 귀병 두 개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한다는 소리고요. 뚝 그럴 때 보가 한자어고 둑은 우리말인데 둑이 뚝 이렇게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는다고요. 셋강 강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셋강 된 소리 나서 사이시옷 넣은 거. 아랫방 방이 한자어. 자리 새가 한자어. 전세 집 그럴 때 전세가 한자어예요. 찻잔 핏기 횟수 횟가루 다 한자어나 우리말이 결합돼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개가 한자어인데 갠 니은이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었다는 소리고요. 제산 날 니은이 덧나서 사이시옷 넣었다는 소리예요. 제사가 한자어예요. 훗날 툇마루 양신물. 또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앞에서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가웬 닐 이일에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난 건데 거기에 가웬 니은 소리 받침에 있고 니은이 첨가돼서 붙였다는 소리예요. 사산닐, 예산닐, 훗닐. 또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원래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과, 외과 할 때 내과, 외과 사이시옷 안 넣었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요 6개의 한자어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넣습니다. 한자어 중엔. 또 두음법칙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조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부록 펼쳐놓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한자음 니어뉴 유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두음법칙에 따라서 이 대개 니은 같은 경우는 니 그랬지만 그 반모음 이 앞에 니은이 올 때만,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하고 어가 결합된 형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반모음 잘 모르겠으면 이 발음과 어 발음, 이 발음과 오 발음, 이 발음과 우 발음, 이 발음 앞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 모르면 그냥 요대로 외우세요. 기억에 원래 계집 여자인데
발음대로 한다면 니은처럼 여자 그래야 되는데 여자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해서 그냥 여자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연세, 요소, 또 유대, 이토. 이토는 모르는 말일 것 같아서 써놨어요. 지는. 익명 이렇게 얘기하지 닉명, 니토, 뉴대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고.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냥 니 여자 이렇게 하고. 또 한자음 랴, 려, 리에, 류, 리 여기도 리을이 되게 이모음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야, 여, 요, 야, 여, 예, 요, 유, 이로 발음한다. 왜? 이모음이 이미 붙은 상태라 니은도 니야,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야로 바뀐다고요. 이응 발음으로. 그래서 원래 그대로 읽는다면 량심 그래야 되는데 이 발음이 어려워서 양심,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이렇게 두음에 리을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자 이렇게 니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여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니은이나 리을이 두음에서 되게 이제 이응으로 바뀌거나 리을은 간혹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두음 법칙이라고. 12항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나, 네,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락원 발음하기 어려워서 낙원, 레일이 아니라 내일, 로인이 아니라 늙을 로자인데 로자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노인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뇌성 안 그러고 뇌성 천둥소리, 루각 안 그러고 누각, 릉묘 안 그러고 능묘, 능묘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릉이라고 하는데 이제 능묘라는 표현 쓴다는 소리. 그래서 둠 맨 앞에 오는 자음이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꺼려해서 리을은 간혹 니은이 오기도 하고 이응이 오기도 하고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고. 확인 문제 살펴봅니다. 사이시옷하고 두음 법칙 왜 살펴봤느냐고요? 남한에서는 합성어를 만들 때 그렇게 사이시옷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은 안 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어떤 경우에 사이시옷을 쓰게 되는지 예로 살펴본 거고요. 두음 법칙은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이렇게 두음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좀 꺼려해서 리을은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고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는데 북한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두음 법칙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북한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OX. 맞습니다. 그냥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루, 배 이렇게. 두 번째,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한다. X. 남한에서 인정한다. 세 번째, 남북한은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한은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OX, X. 왜?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건 맞는 말이지만 남한은 의존 명사를 띄어쓴다. 남북한의 맞춤법은 모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처음 제정한. 다섯 번째,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OX 맞습니다. 나룻배. 조금 아까 사이시옷 쓴다는 걸 여러 가지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통일시대의 우리말 이어집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다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잊어버렸거나 목표를 중간에 포기했거나 손질을 소홀히 하면 결심은 시들고 목표는 부패하고 퇴색합니다. 목표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목표를 적은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거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목표를 한 문장으로 된 이미지로 만들어보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동작과 말을 정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